밤이 오면 두려움도 함께 찾아온답니다.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저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여보세요? 모든 건 그날 이후 시작됐다는데요. 매일 밤 찾아오는 누군가로 인해 불안함에 떨고 있다는 한 여자. 아이고 뭐야? 어머. 어? 제가 죽어야 끝나는 건지. 세상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땅거미가 내려앉은 늦은 밤. 수개월째 찾아오는 한 남자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밤잠을 설친다는 현지 씨를 만났습니다. 번호키가 이렇게 2개씩이나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가 있으세요? 계속 찾아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막 계속 무서워. 아, 불안하시니까. 이렇게 제가 캔을 막 하는 거는 불안할 때, 무서울 때 내 마음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는 그 남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도 있다는데요. 막 협박하고 막 문 두들기고 막 와서 비밀번호 바꾸고. 아니 대체 한두 왜? 번이 아니라서 저는 지금 우리 집 벨 누르는 사람들 자체도 무서워요. 오히려 걸릴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그녀의 남편 이민호 씨랍니다. 6시에서 7시 사이부터는 밖에를 아예 못 나왔어요. 제가 나간 게 딱 2번이거든요. 일에 관련해서. 어디냐, 왜 나갔냐. 걔 묶어놓고 있다, 옷 태우고 있다. 이래서 보내면서 안 들어온 빨리 들어와라. 너 진짜 죽인다. 야. 혼인신고 후 얼마 뒤부터 민호 씨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다는데요. 아니 남편이 저렇게 괴롭혔다고요? 평상시 2, 3일 한 걸로 받았어요, 진짜. 어?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이 깨지니 엄청 많아요. 제 유리컵을 저도 집어 던지고 유리 있는 유리를 다 깨가지고 옷이 다 피 반복이었고요. 너무 심하다. 아니 왜? 노트북으로 때리고 또 책상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물건을 가리지 않고 때렸네요. 컴퓨터 모니터로 던져가지고 내진 당하고 아이고. 있던 것도 한 적도 있고. 아. 이런 거 포트는 전기 포트 같은 건요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리 찍는 거예요 계속. 아유. 이거 뭐 다 화나네요. 폭행이에요, 폭력이고. 아니 지금 어디 많이 안 다치신 게 다행인 거예요. 한 번만 더 끊으면 진짜 다 부셔버린다. 들어와. 실제 통화 음성입니다. 알겠고 그냥 다 들어와 지금. 알아보고 더 알아봐야 돼. 너 나한테 어제 뭐라 그랬어? 나 퇴근할 시간에는 너 일할 거 안 한다 그랬었지. 아니, 왜 저래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폭행 외에도 감금에 학대 행위까지 일삼았다는 겁니다. 감금 학대 돈도 행위요?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네? 이틀 동안 저를 감금을 시키면서 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말을 듣는다.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다. 걔만도 못하니까 걔 패드에다 싸라. 네? 그러면서 중간에 패드 2장 던져주더라고요. 아, 참. 실제로 현지 씨가 이틀 동안 감금당했던 장소인데요. 민호 씨는 이곳에 현지 씨를 가둬두고 본인은 아래층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말이 됩니까? 빠져나오려고 하자 폭행까지 했었다는데요. 내가 안 풀어줬는데 왜 나오냐고. 화학 제품을 저한테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안 보였거든요, 바로. 아유. 저건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니에요? 화학 제품을 뿌렸다니. 당시 민호 씨가 뿌린 화학 제품이 현지 씨의 눈에 들어갔고 그녀는 현재 왼쪽 눈의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게. 어우. 이뿐만이 아니라 민호 씨는 현지 씨의 살을 찌우려 억지로 밥을 먹이고 매일 몸무게를 체크하기도 했다는데요. 억지로 먹여서 살을 아. 찌우려고 했다고요? 통상 반대인데, 그죠? 김치볶음밥, 열무 비빔밥 한 6, 7인분, 8인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오바이트 할 정도로 먹여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먹으면 또 두들겨요. 기껏 사왔는데 왜 안 먹냐고. 특히는 제일 지겨운 게 그 세 봉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를 한 번에 그거를 아이고. 두드면 다시 또 데펴주면서 또 완전 학대죠, 매기고. 이거는. 정말 싫죠. 정말 고통스럽죠. 완전히 줬으면은 야 그거 좀 먹고서는 먹고 하라고 어? 이거 먹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거 다 식을 때까지 손을 갖다가 놔고 그냥 그렇게 하면 사람 완전 사람 성의가 있지. 그러면 너 기분 안 나쁘겠냐 안 나쁘겠냐. 나 지금 몸이 진짜 안 좋아. 그러니까 그만하자. 충격적인 현지 씨의 증언들. 이 말은 사실일까?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죠. 다리 쪽에 막 멍자국도 좀 있었고 팔 쪽에 멍자국도 있었고 막 바닥에 좀 핏자국도 좀 많이 있어서 그게 좀 심각할 정도. 네, 굉장히 좀 많이요. 눈 맞고 한쪽 그냥 이렇게 실눈처럼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안탱이 돼갖고 막 실눈처럼만 보이는 거. 야 저렇게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때리나. 도대체 민호 씨는 왜 그랬던 걸까? 아니 그러게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때리는 이유를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살아가니까 네가 도망갈까 봐 폭력으로 하면은 제가 무서워서 계속 살 것 같았나 봐요. 1년여의 결혼 생활 동안 현지 씨가 민호 씨를 경찰서에 신고한 횟수만 25번.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아우, 어떡해. 뭐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또 때린 거는 겁니까? 네, 그리고 경찰이 안 해요. 다리 피나고요. 혼인 신고 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민호 씨는 임시조치 처분을 3번이나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현지 씨를 찾아왔다는데요. 아휴. 매일 찾아와서 문 두들기고 제가 하는 택배 다 부셔놓고 사진 찍고 보내요. 부셔놓고 이 버벅인 거 아닙니까?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도 숨어 있다가 때리고 도망가고. 어? 임시조치 명령을 어긴 민호 씨는 결국 약 한 달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9일 민호 씨의 구류가 해지되면서 현지 씨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녀는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남편 집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한 200m, 300m 거리겠죠? 뭐냐, 남자분은 한 3분? 4분? 300? 아니,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현지 씨의 말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실제로 현지 씨의 집에서 민호 씨의 집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차량을 통해 이동해 보았습니다. 벌써 도착했어요? 도착한 거예요? 1분 30초요? 2분? 30초 걸렸어요. 되게 가까운데요. 성인 남자 걸음으로 걸어서 5분 남짓. 피해자와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 수도 있는 거리였는데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까요? 임시조치를 했을 때 피해자의 100m 반경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려고 하고 있고 통신수단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가해자가 그 100m 이상의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이내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특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보입니다. 경찰한테 전 전화했어요. 저보고 그냥 친정 가 있으라고.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보고 임시 거처를 가든지 친정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화학 제품을 이용해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드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현지 씨. 이것마저 협박의 수단이 돼버렸다는데요. 두개라도 갖다 줘. 저 두개라도 갖다 주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 이거 팔아먹을 거야. 돈도 없었는데 잘 됐지 뭐. 일부러 저러는 거죠? 몇 번이 나 내일 주문 거 넣어줘야 되는 거 알지? 너는 잘못 건드렸어. 다 지울 홈페이지에 있는 거 다 지울라니까. 그런 거니까 어차피 둘 다 그랬잖아. 실제로 쇼핑몰을 삭제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도 여러 번이랍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제품이 꽤 있었죠. 한 50개, 60개? 쇼핑몰이라는 건 그 제품 올린 게 지워져 버리면 한마디로 매장 폐업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걸 들어서 지었다는 거는 거의 보복성으로 봐야죠. 이 여자분이 뭐 남자한테 뭘 해코지를 했든지 거기에 대한 복수인지 그건 저는 모르죠. 아무튼 뭔가 보복성은 있는 거죠. 다른 가족들에게는 다정다감했었다는 민호 씨. 현지 씨의 여동생 민지 씨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근데 뒤에서는 그렇게 언니를 때리고 그렇게 했다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겼고 또 그리고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되게 순수해 보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은 뭐 말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사랑한다고, 장모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되게 잘해서 저희 엄마 마음에 너무 쏙 들어있고. 그런데 다정다감했던 그 모습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가끔씩 벚꽃 때릴 때가 있거든요. 저런 행동을 한다고요, 진짜? 벚꽃 때릴 때는 진짜 우리 엄마한테 저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쇠 잣대로 소리 짝짝짝짝 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또 뭐라고 해요? 전화해서. 어머니 잘 지내시냐? 사랑한다고. 상대는 고통받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데 이렇게 전화를 해서 뭐 안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때리고 나서 음식을 먹인다는 거는 공감의 부분들 또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쏙 빠져 있는 느낌들이 들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서 보이는 그런 형태, 그런 또 죄책감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집에서마저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현지 씨. 아니, 집에서 쫓겨나다니요? 왜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이 집의 명의가 알고 보니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였고 현지 씨가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자 시댁에서 퇴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야, 너무하네요. 하하, 참. 그리고 내용 주면 계속 시댁은 보내고 공인중개사 보내가지고 집 보러 왔다고 몇 번 그렇게 하고 뭐 경비실에다 계속 단장 단수하라고 계속 시키고. 법적으로 뭐 저럴 수밖에 없어요. 명의니까요. 아, 답답하네요, 너 정말. 왜 거기서 죽치고 있어? 저 이혼할 거고요. 우선 지금 형사 입건 되니까. 야, 그거 뻑해놓은 거 우선이야? 뭐 그 새끼 저기 뭐 몸으로 떼어대니 평생 숨어서 살던지 해야지 뭐. 오피스텔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저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방한간 얻을 돈이 없죠. 하다못해 이사 용달을 부를 돈조차도 없죠. 통장이 압류돼가지고 돈을 빼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돈 5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 당사자인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는 걸까? SNS 메시지를 통해 한 번 더 인터뷰 요청을 한 제작진. 그리고 민호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 다 PD가 찾아와서 동네 수선하고 다진 것부터 찾아왔던 것까지 내용 다 오늘 와서 얘기 다 해갔단 말이야. 진술을 제가 들었을 때 약간 폭행이 남자분께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해놓고 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돈을 이렇게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면서. 이게 사실 가정 사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자가 이렇게 매를 맞고 살겠어요? 요즘 세상에? 더군다나 여자가 사회적인 경험도 풍부한데 남자보다 3살이나 더 연상이고 그러니까 일부 적용이 된다면 뭐 미자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만 아무리 둘이 본 적도 없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감내했던 시간들. 현지 씨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라는데요. 그녀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 수 있을까요? 저는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진짜 이혼할 때도 변호사비 없어서 돈도 못하고. 솔직히 너무 내를 처리하네요.